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여러 가지 있죠.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각종 원천징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기출된 문제 여기 있는 거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이제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제 일단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자, 그죠? 원천징수를 할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연말정산을 행하죠. 연말정산을 행한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패턴을 물어보는 부분이 7점이라면 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있잖아요. 실무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랑 기타 있죠. 기타, 다른 소득. 기타 소득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타는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자, 그죠? 배당, 사업 소득, 기타 소득, 그 다음에 퇴직 소득, 뭐 양도는 없으니까 뭐 이런 5개가 돼요. 이렇게 5개. 퇴직에 대한 거, 여기 5개, 5종이 되겠습니다. 5개에 대해서 3점 정도, 2에서 3점 정도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통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퇴직 같은 거 많이 되고요. 기타가 많이 돼요. 기타가. 그래서 기타 소득은 왜 자꾸 내느냐 하면 의제 필요 경비 때문에 그래요. 의제 필요 경비. 잘 내는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점은 이 의제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라는 말은 맥스 규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경비하고 실제 경비랑 우리가 총 수익 금액의 뭐 60%짜리도 있고 그죠? 60%짜리 등 60%, 80%도 있고 뭐 90%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경비가 또 크다면 실제 경비로 가는 것이고 그죠? 만약 실제 경비가 없거나 적으면 이제 의제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문제 중에 보면 보통은 이 의제 필요 경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최근의 문제에 보니까 얘가 더 많았다고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라 하면, 아니 100만 원이라 하면 얘는 100만 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100만 원이라면 60%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면 뭐 60만 원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경비가 50만 원이라면 60만 원이 되겠지만 만약 85만 원이라면 실제 경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가끔 있잖아요. 너무 잘 내니까 너무 있잖아요. 잘 맞추니까 자꾸 그런 것도 자꾸만 내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 적응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점은 가장 어려운 건 이거예요. 이 두 개가 얘는 낯설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최고 악권은 배당 중에서 바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했을 때 우리 어제 배웠죠 그죠? 지급 시기 의제 규정 배웠죠. 미지급했을 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요 1월부터 11월 급여를 미지급했다라면 12월 말일자를 지급일자로 해서 그죠? 지급한 걸로 봐서 1월 10일에 신고하는 거고 12월 급여를 미지급했다라면요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의제해서 3월 10일 날 신고하는 그 규정 맞죠? 그때 그 어제 뭐 봤습니까? 우리 배당에 관한 얘기 있죠 그죠? 배당을 미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잉여금을 처분 결의하고 그죠? 몇 달 있다가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제 규정에 따라 뭡니까? 배당을 지급한 걸로 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지급에 따른 있죠. 미지급에 따른 지급 의제 규정. 규정까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있죠. 기본적인 문제 말고 여기 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좀 계속 있죠. 반복적인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얘만큼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3점은 매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있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복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요 문제가 그래요. 요 문제가 여기 중복이 되는데 뒤에도 하나 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바로 뒷장에 있는데요. 요거는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요거는 중복 뒤쪽에 있어요. 빼고 하는데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 보면 배당이잖아요, 그죠? 옆에다가 이런 분들이 딱 여기 뭐 어딘가 여기 크게 배당이잖아요, 그죠? 배당. 얘는 뭐죠? 얘는 여기는 옆에다가 이제 사업소득, 그죠? 여기 사업소득에 왜 뭘 보고? 장성훈 씨는 고용 관계 없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위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 구분은요. 사업소득 아니겠습니까? 위는 배당, 밑에는요. 사업. 요거는 뭐예요? 다음 자료로 기속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기타 소득. 그죠? 그럼 얘는 퇴직 소득.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골고루 뭐예요? 전부 다 구색을 맞춰서 앞에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쭉. 그래, 퇴직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자는 안 했잖아요. 그죠? 배당밖에 안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또 구색을 맞춘다고 이자. 그러면 지금 한 텀이 다 돌아온 거야. 여기 있는 5개에 대한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출제됐던 부분을 전부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죠? 여기 앞에서 했던 문제 있잖아요. 아까 우리 기타 소득 있잖아요.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니까 요거 빼고 요거는 사업소득자 하나 돼 있는데 이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별로 논점이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앞에가 중복이고요. 그럼 요거가 이제 또다시 뭐예요? 배당소득이다, 그죠? 배당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결의하고 뭐 자료를 지급한 날이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배당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 문제가 바로 요거야. 75회 기출문제 4점이었어요. 이때는 이 문제는 맞은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죠? 한, 1000명 중에 한 2~3명 맞았을까? 몰라요. 전부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원천세 본 문제가 쉬웠어요. 다른 수준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대충 된 거지. 이 문제로만 보면 대단히, 그죠?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배당을 결의했는데, 여기 배당은 언제 결의했어요? 2월 25일 날. 그죠? 결의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배당 결의를 5천만 했네요. 그죠?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상법에 한 달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언제 지급한 거예요? 11월경에, 그죠? 경영학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급할 예정이니까 지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요 날짜에 결의하고 이 날짜에 지금 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뭐 하라는 거죠, 이거? 결국은 5천만 원 중에 뭡니까? 여기는 70%니까 3,500, 얘는 1,500 이렇게 두 명을 나눠 가지고 있죠. 예, 지급 어제 규정에 따라 뭐야? 2월 25일 날 배당 결의했으니까 언제를 지급일자로? 석 달 하면 5월 25일 날로 뭡니까? 지급일자로 해서죠. 두 개를 원천 징수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규정이었어요. 그냥 이 문제를 5월 25일 날 지급하였다 하면 쉽게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이때 결의하고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때 너희들이 지급 의제 규정을 알아가지고 지급일자로 의제에서 이걸 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커버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빠질 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해서 꾸준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문제 처음부터 좀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 2번 해보면 루틴이 생기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한 번만 해보면 돼요. 네. 자, 그러면 72회니까 회사 바꾸고 갈게요. 720 해서 영민상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우리가 이자 배당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원천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점 하나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이쪽은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 관한 얘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쪽이에요. 기타랄지 퇴직이랄지 이쪽에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소득을 하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근로소득을 한번 볼까요? 네, 근로소득은 여기 근로소득 요거 있잖아요. 그죠? 근로소득하고 근로소득 그리고 다소득 다른 소득 5종 있잖아요. 요거 5종 요거. 자, 우리 근로소득 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직원이 들어오면 사원등록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사원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급여대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하고, 그럼 연말정산한 결과물이 뭐냐면요. 근로자한테 연말정산한 영수증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있죠. 점검, 우리가 퇴사할 때 보면 점검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결과물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정산안 있잖아요. 영수증 원래 줘야 되죠. 그죠? 보통은 다 주는데 안 주는 회사가 일반적이에요. 그냥 뭐 급여대장에 뭐예요. 보고 이만큼 받았네 이렇게 하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는 그걸 출력해서 원래는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안 주는 게 일반적인 뭐 관례 아닌가 싶어요. 근데 FM을 하는 회사는 다 줘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뛰었는데 결정세액이 얼마니까 이번에 환급이 얼마 받았는지 그 내역을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영수증을 준다고요. 그게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소득도 다 이 그저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산이 먹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모든 다른 소득 입력할 때 사원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원등록이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사업소득자 등록, 만약 일용직이라면 일용직 등록, 기타 소득자 등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소득자를 등록하는 거예요. 소득자를 일단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시험에 보면 소득자가 등록을 하라는 메뉴도 있고 소득자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뭔가 여기 소득자 등록이잖아요. 그죠? 소득자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기타 소득 자료를 입력하라는 건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자료를 입력하라는 말은 뭘까요? 자료를 입력한다는 말은 그죠? 소득자가 그죠? 일단 네가 알아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의사표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요 두 개를 하라는 건지 만약에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자 이렇게 두 개를 하라는 건지 그죠? 사업소득자 등록하고 사업소득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업소득자 자료 입력하고 뭐야? 사업소득 자료 입력하고 연말정산 요거 있잖아요. 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연말정산용이든지 뭐 제시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영수증을 하라는지 그죠? 그런 어떤 지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는 자료를 우리 그때 퇴직금 할 때 보면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퇴직소득은 왜 퇴직자의 소득자를 등록이라는 메뉴가 없겠죠. 그죠? 왜 퇴직 등록을 없겠습니까? 네? 사원등록? 되어 있으니까? 아, 사원등록에서 뭘 찍었습니까, 우리? 퇴사일자를 찍었잖아요. 퇴사일자를 찍는 순간 얘가 뭐야? 퇴직소득자라고 등록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뉴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퇴직소득 자료만 입력하는 거예요. 이 자료 입력이 뭐예요? 소득 자료 입력이 바로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급여대장도 결국은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소득을 입력하는 대장이 급여대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얘가 이제 각종 뭔가, 땡땡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징수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소득 자료 등록하고 자료 입력하고 이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다든지, 그죠? 물론 이게 뭐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은 좀 다르지만 일단은 프로세스가 등록하고
소득자 등록, 자료 입력,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타 여기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자 등록은 퇴사일자고 자료 입력, 영수증 이렇게 끊는 거잖아요. 똑같이 프로세스 되죠. 그러면 자 볼게요. 기타 소득자도 등록하고 자료 입력, 그죠?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지급명세표? 왜 없지? 예,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자 배당은, 그죠? 이자 배당 보세요. 이자 배당은 소득자를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기타 소득자 등록과 다른 등록은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이지, 그죠? 우리가 기타 소득자 등록처럼 이자 배당 등록, 여기 소득자 등록이란 메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요, 여기 자료 입력이잖아요. 자료 입력. 이자 배당. 요거는요, 여기에서 뭡니까? 빌려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자를 등록하는 것은 어디에 쓴다고요? 예, 기타 소득자 등록할 때 같이 있죠. 새빵을 사서 새빵을 산다고 보면 돼요. 별도의 메뉴가 없고 거기에 등록하면 이자 배당에 대한 있죠. 소득자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좀 이해하고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프로세스는 지금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하고 이제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뭐 이렇게 미지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소득자의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그죠? 요거 보고 이해하면 되겠네. 자,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만 해볼까요?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에, 그죠? 그죠?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 말이잖아요. 아니, 이자 지금 현재 배당을 준 거잖아요. 배당을 준 건데 갑자기 어디서 등록하라고요?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자 배당은, 그죠? 기타 소득자 등록을 빌려 쓴다고. 새빵을 사서 거기 세 들어가지고 등록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등록하고 이자 배당에 대한 자료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4%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배당이고 4월 10일이고 여기에 뭐 우리 지급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여기가 2019년도니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기타 소득자 등록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일반에서. 자, 지금 현재 등록을 김다정 씨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득자 코드 번호는 100 김다정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기 김다정 이렇게 하고 소득자 코드 번호는 이렇게 김다정 하고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거주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구분은 여기에 펑션키를 하면 여기 나와요. 그럼 여기에 보면 소득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는 지금 비상장 주식 회사로 소액 주주인 거주자 김다정에게 단 것.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상장 주식이 아니죠. 그죠?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받는 회사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배당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내국법인의 배당 및 분배금 건설자금 이자 251번 보입니까? 이걸 이렇게 딱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고 내국인이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원래는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등록번호까지가 집어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요 이거는 프로그램상 있잖아요. 앱 전자신고 안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적어 놓고 다른 건 없잖아요. 지금 얘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나머지 사항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시하는 사항만 딱 입력한 후에 실제 1단계 한 거예요. 소득자 등록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죠? 이자, 두 번째는 기타 소득자료 입력이고, 세 번째가 이자 배당에 따른 소득자료 입력이잖아요. 여기 또 클릭해요. 그리고 지급일자는 언제냐면, 지급일자는 거기 보시니까 4월 10일 이렇게 있습니다. 4월 10일 되어 있고, 코드 번호를 클릭해서 김다정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셔가지고, 여기 하단에 있잖아. 이자율, 금액, 세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 같으면 이자율이 있지만 지금 배당은요. 이자율이 없으니까 금액란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클릭한 후에 이제 300만 원 이렇게 해서 14%다. 이렇게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주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시험에서는 보니까 금융상품에 보면 비상장 기업 있죠. 그래서 뭐 소액주주, 그죠? 지급한 법인배당, 소액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소액주주. 뭐 이렇게까지 뭔가. 그죠? 지금 현재 법인배당인데 소액주주고 내국법인 비상장이잖아요. 금융상품명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답이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어요. 어떤 시험의 패턴을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밑에 있잖아. 이 금액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얘는 그저 부가적인 거고, 여기에 금액과 이 14% 적용한 세액과 그저 지방소득세 이 금액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거지. 나머지 거는요. 그게 너무 민감하게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안 보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해주면 될 거다. 그럼 얘를 안 하면 틀립니까? 안 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건 어떨 때는 답이 나오고 어떨 때는 지문에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건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